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잠재력을 깨워주는 송창규 한의사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주로 진료하다 보니까 살이 정말 안 빠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단순히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지방간, 당뇨병 전 단계,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많이들 오십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들이 있어요. 저는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왔어요. 저는 외계인 체형이에요. 저는 거미 체형 같아요. 몸무게는 정상인데 내장 지방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장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나는 다른 곳보다 유독 배만 볼록 나오고 내장 지방이 쌓였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내장 지방은 특히나 식습관과 관계가 깊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대사에 이상이 생긴 결과물이 바로 내장 지방이에요. 예전에는 내장지방이라고 하면 술을 많이 먹는 아저씨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요즘은 술보다도 고당류 음식이 문제입니다. 피하지방은 오랫동안 축적되고 빼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내장지방은 피하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식습관 변화에 반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식습관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60, 70년대에는 바나나가 부의 상징이었다는데 알고 계실까요?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웃으면서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검정고무신이라고 하는 옛날 애니메이션을 보면 바나나를 한 입 먹고 우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밀가루 음식도 흔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짜장면은 졸업식에나 먹는 귀한 음식이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노래가사도 있고요. 이런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인류가 단맛 나는 과일, 밀가루, 설탕 같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몸은 이런 당 지수가 높은 음식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당이 많은 음식들, 음료, 빵, 디저트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또 우리는 점점 더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큰 문제의식 없이 고당류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물 대신 콜라를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 명씩은 있지 않으세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정말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고당류 음식을 선호하고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이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달게 먹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다들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제가 환자분들 상담을 해보면요. 나 정도면 평균이지 달게 먹는 거 아니지 라고 다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먹었던 음식을 생각해 보시고요. 배달앱을 켜서 그동안 시켜 먹었던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떠실까요? 아마 당이 많은 음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나는 음료수 안 먹어. 간식도 안 먹어. 나는 건강한 한식 좋아해. 그러면 한식은 괜찮을까요? 저는 한식에 들어가는 양념류도 음료수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식을 조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설탕이나 물엿이 양념이 아주 자주 들어가고 이것을 국물로 액체 형태로 섭취하는 형태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메인 요리를 먹고 양념에 흰 쌀밥을 넣어서 비벼 먹고 볶아 먹고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 건강한 사람도 식후 혈당이 190, 200까지도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을 액체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솟은 혈당은 내장 지방 축적의 원인이 됩니다. 잉여당이 간으로 들어가고 지방 조직으로 들어가고 내장에 가득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포만감이 느껴지지도 않고 치솟았던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금방 배가 고프고 허기지게 됩니다. 분명 아까 많이 먹었는데 좀 있다가 또 뭐가 먹고 싶어. 이렇게 끊임없이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당류 음식을 먹게 되면 내장 지방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도 녹아내립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고요. 배만 볼록 나오는 체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속의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가득 쌓인 내장 지방을 제거하려면 식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도 식습관과 더 가까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인데요. 식습관을 개선해서 혈당 곡선을 최대한 완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혈당과 대사 개선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식사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각자 자기 몸에서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선에서 무리하지 말고 실천해주세요. 첫 번째, 당 섭취 피하기입니다.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액체 형태로 된 당을 피하는 것입니다. 음료수, 시럽뿐만이 아니에요. 한식 만들 때 무심코 사용하는 양념도 우리 몸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당입니다. 한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먹는 양념류도 탄산음료, 설탕과 비슷한 속도로 흡수됩니다. 실제로 당 지수를 측정해보면 8, 90, 심지어 100을 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먹는 간식이나 음료수는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루 3끼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기에 더더욱 한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입맛이나 생활 패턴이 변화해서 이런 고당류 음식 섭취가 많아지고 이렇게 섭취한 당지수가 높은 식품들은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는 즉시 흡수가 시작되는데요. 혈당을 급속하게 올려서 여러 대사 문제와 내장 지방의 원인이 되고 뇌를 자극해서 단맛 나는 음식을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음료수, 시럽 같은 액체 형태의 고당류 음식이나 일상 속 한식 속에 있는 당 섭취를 최대한 줄여주세요. 두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저탄고지 당질 제한 같은 본격적인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더라도 당지수가 낮은 복합 탄수화물을 신경 써서 섭취하시거나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접 제 몸에 실험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빵, 닭가슴살, 방울토마토를 순서를 바꿔가면서 섭취를 하고 일주일간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방울토마토, 닭가슴살, 빵 순서로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의 변화가 가장 완만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식사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사 순서를 바꾸면 내장 지방이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식이섬유 섭취하기입니다. 당지수가 낮은 복합 탄수화물을 일일이 챙기기 힘드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식사 시에 채소를 챙겨 드시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이섬유가 많은 차를 식전에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막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소량만 섭취해도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의 상당량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의 차가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 기호에 따라서 섭취해주세요. 차가 싫으신 분들은 식이섬유 음료수나 영양제도 좋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의 변화는 완만해지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기 때문에 단 음식이 덜 당기게 될 거고요.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지 않고 대사가 정상화되면서 우리 몸의 내장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장 지방의 원인은 식습관, 그 중에서도 고당류 음식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고당류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먹는 한식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당 섭취 피하기,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 순서, 식이섬유 섭취하기.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키신다면 보통 한 달에 1kg 정도씩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고 대사가 개선이 되어서 빠지는 살이기 때문에 요요도 오지 않게 됩니다. 부종이나 혈압에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나쁜 음식을 먹고 대사가 망가졌던 분들 중에는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한 달에 4-5kg씩 체중이 빠지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 잠재력을 깨워주는 한의사 송창규였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은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